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형제도 가족도 꼭 다 필수가는 아니라고들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보이시죠? 나이 들면 친구도 필요 없다. 혼자가 편하다. 인간관계 정리하고 홀로 살아라.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맞아요. 이제 혼자가 좋아요. 모임 나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집에서 쉬는 게 최고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자랑질하고 누군가는 뒷담화하고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고 돌아오면 허탈하고 피곤하기만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임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결국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새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모임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임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 더욱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임이 스트레스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0분이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 사장님의 선택. 제가 아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에 사업에서 은퇴하셨죠. 젊었을 때는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사업하랴, 직원들 챙기랴, 가족 먹여 살리랴,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좋았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야, 이제 시간 많으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처음엔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친구 하나는 계속 자식 자랑만 하고, 다른 친구는 골프 자랑, 또 다른 친구는 건강 얘기만 하고. 김 사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집에서 책이나 보지, 뭐하러 나가서 시간 낭비를 해. 그래서 하나둘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봐.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어서. 친구들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엔 연락도 안 하더랍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님은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책 보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장님,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나는 혼자가 편한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답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뇌의 특정 부분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 이야기. 박 여사님의 후회. 박 여사님은 제 어머니 친구분입니다. 교회 모임, 부녀회 모임, 동창회 다 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듣기 싫어서요. 박 여사님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40대 중반인데 결혼 생각이 없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가 물어봅니다. 아들 결혼은 언제 시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그래서 모임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아들 하나, 조카 몇 명. 그게 끝이더랍니다. 친구들은 3년 동안 연락을 끊었으니 이제 친구도 아니죠. 태어나고 나서 박 여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다. 다행히 친구들이 다시 받아주셨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모임에 나가신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해도 이제 마음이 안 아프답니다.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들으신답니다. 왜냐하면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 최 선생님의 깨달음. 최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퇴임 후 동료들이 모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먹자. 최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가르치느라 지쳤어. 이제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그렇게 5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독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나름 알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고독사 증가, 혼자 사는 노인 사망 후 며칠 지나서야 발견. 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저게 나중에 내 모습 아닐까?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옛날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 이제라도 모임 참석해도 되나? 동료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야, 너 올 줄 알았어. 우리 모임 내 자리 항상 비워뒀어. 그 말에 최 선생님은 전화기 붙잡고 울었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모임의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제일 열심히 나가신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뭐가 달라지셨어요? 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모임이 의무 같았어. 가야 하니까 가는 거. 그런데 지금은 달라.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친구들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버드 대학 80년 연구의 충격적 결과. 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724명의 사람들을 80년 넘게 추적 관찰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수입, 학력, 운동량, 식습관, 유전자, 뇌스캔. 그래서 결론이 뭐였을까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간관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심지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세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더 정확한 건강 예측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친구들과의 모임이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 브리검 영대학교의 연구팀은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도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치로 보면 조기 사망 위험 50 증가, 치매 위험 64 증가, 심장병 위험 29 증가, 뇌졸중 위험 32 증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하며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암, 심장병, 당뇨를 유발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것이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뇌가 위축됩니다. 사회적 교류가 없으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항상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일본의 놀라운 발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수십억 엔을 투자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0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나는 노인, 가장 건강,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노인, 중간,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 가장 건강하지 못함. 재미있는 건 모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산 모임이든 식사 모임이든 바둑 모임이든 무엇을 하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뇌과학이 밝힌 대화의 힘. UCLA 신경과학연구팀은 fMRI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3가지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 분비 증가, 도파민, 보상 호르몬 활성화, 편도체, 불안 중추 진정. 즉,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 뇌를 행복하게, 보상받는 느낌으로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뇌에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 소화가 안 됩니다. 여행, 다리가 아픕니다. 운동, 무릎이 나빠서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대화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임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들 18시, 16시 모임이 스트레스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임이 스트레스예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억지로 웃어야 해서 스트레스, 돈이 드니까 스트레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모임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일까요? 제가 상담 심리학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90%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걸 어떻게 들으시나요? 해석 1. 또 자랑이네. 내 아들은 승진도 못했는데 기분 나빠. 스트레스. 해석 2. 와, 친구 아들이 잘 됐네. 친구가 얼마나 기쁠까. 나도 같이 기뻐해주자. 기쁨.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유식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모임이 스트레스인 이유는 모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임을 경쟁의 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자식을 잘 키웠나? 누가 더 건강하나? 이렇게 보면 모든 모임이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보세요.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장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친구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나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 친구가 자랑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자랑을 해?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왜 자랑을 할까요? 진짜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 인생도 의미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야,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겠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만족하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해요.
모임 나가면 피곤해요. 집에서 TV 보는 게 더 편해요. 맞습니다. 집이 편합니다. 모임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차비도 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편한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담배 피우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건가요? 술 마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건가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건가요? 편한 것만 선택하면 결국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운동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합니다. 공부가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합니다. 모임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과 건강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집에서 TV만 보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고립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요. 모임 나가면 밥값, 차비, 선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보험료 내시죠? 한 달에 몇만 원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몇십만 원씩. 왜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검진보다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임에 쓰는 돈은 건강 투자입니다. 병원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더구나 정말 돈이 없으시다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데는 못 가겠어.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도 좋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것 자체입니다. 좋은 모임을 만드는 방법. 모임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모임이 된다. 틀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모임이 됩니다. 제가 아는 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8세이십니다. 이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할머니 오셨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절대 남의 이야기를 끊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와, 정말 잘했네. 이 할머니는 절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자식 자랑을 하면 우리 애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자랑스럽겠다. 얼마나 기쁘니? 라고 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절대 가르치려 들지 않으십니다. 누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다 라고 공감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 이 할머니는 어디서나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경청, 공감, 축하.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모임에 나가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람들과 안 만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 3명의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편한 친구 한두 명만 먼저 만나세요. 커피숍에서 1시간만 만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모임에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세요. 모임이 불규칙하면 자꾸 빠지게 됩니다. 다음에 봐.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다가 결국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만난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만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른 일정을 잡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 4번 나가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만드세요. 모임에서 내 역할이 있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총무를 맡거나 장소를 예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작은 역할이라도 맡으면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으면 모임에서의 존재감도 커집니다.
우리 총무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모임이 더 즐거워집니다. 온라인 모임도 활용하세요.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꼭 만나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들면 화상통화로 만나세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매일 안부를 나누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만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모임을 거부하는 친구에게 친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잘 나오던 친구인데 요즘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도 다음에,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말만 반복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지금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나를 환영할까? 내가 가면 민폐 아닐까? 나 때문에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필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끈기 있는 초대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번, 3번, 10번이라도 초대하세요. 너 없으면 우리 모임 재미없어. 네가 꼭 필요해. 우리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세요. 부담 없는 초대를 하세요. 큰 모임에 초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10명, 20명이 모이는 자리에 오랜만에 나가면 긴장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고 가벼운 만남을 제안하세요. 우리 둘이서만 커피 한잔 할까? 집 근처 산책하면서 얘기 좀 하자. 집에서 라면 먹으러 와. 이렇게 부담 없는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짧게 제한하세요. 30분만 만나자. 1시간만 얼굴 보자. 이렇게 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모임에 오래 안 나온 친구가 용기 내서 나왔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주세요. 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앉아서 대화해 주세요.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첫 만남이 좋으면 다음에도 나옵니다. 첫 만남이 어색하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친구를 맞이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락을 끊지 마세요. 30분만 만나자. 1시간만 얼굴 보자. 이렇게 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모임에 오래 안 나온 친구가 용기 내서 나왔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주세요. 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앉아서 대화해 주세요.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첫 만남이 좋으면 다음에도 나옵니다. 첫 만남이 어색하면 가시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친구를 맞이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락을 끊지 마세요. 친구가 계속 거절한다고 해서 연락을 끊지 마세요. 가끔씩이라도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세요. 명절에 인사를 보내세요. 잘 지내지? 건강해? 이 짧은 메시지가 그 친구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아, 나를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너한테 전화할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하며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혼자가 편한 건 사실이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는 외로움, 우울증, 질병, 조기 사망입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게 만듭니다. 둘째, 모임이 스트레스라면 모임을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세요.
모임을 경쟁의 장으로 보지 마세요. 비교의 장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축복의 장으로 보세요. 친구의 자랑을 내 자랑처럼 기뻐하세요. 친구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공감하세요. 그러면 모임이 천국이 됩니다. 셋째, 좋은 모임을 만드는 건 나 자신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마세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축하해 주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모임을 거부하는 친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지금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계속 초대하세요. 끈기 있게 연락하세요. 언젠가 그 친구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우정이 그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롭고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 돈,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함께 웃어줄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임을 피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나가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모임에 안 나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야, 나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살다가 사람 곁에서 떠나간다.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살 수 없으며 혼자 떠날 수도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라. 사람과 함께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람인 이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 더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라는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